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아마 편안한 밤을 잘 보내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제 저 또한 어제 미국의 CPI 지수 공개 이후에 엄청난 변동성 장세를 보며 긴 밤을 지새웠는데요. 하루 만에 95% 이상의 하락을 한 루나의 모습부터 비트코인의 반등 없는 하락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공포감이 현재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크립토 마켓에 도사리고 있는 시장의 리스크와 주요 소식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 전반에 추가 하락의 두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 소식이 나온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가 되었는데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이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3% 올랐지만 지난달 CPI 상승폭이었던 8.5%에 비해서 낮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또한 내비쳤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어제 하루 동안 엄청난 하락을 보여준 이 루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루나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USD의 1달러 디패깅 사태이죠. 이 테라 코인의 경우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라 네트워크에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테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소각 역할과 두 번째로는 스테이킹을 통한 지분으로 네트워크 의사결정, 세 번째로는 지분에 비례한 테라 거래 수수료를 배당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메커니즘은 테라 네트워크에서 서로의 물물 교환을 통해 가격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테라 네트워크에서 루나와 테라를 서로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테라의 USD 1달러 디패깅이 깨지며 테라폼 랩스에서는 가격 방어를 위해 비트코인을 팔아 USD를 매입하여 가격 방어를 하려고 하였지만 이 USD 매입을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가중이 되며 다시금 USD의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와중에 이 테라의 설립자이죠. 도건 CEO 관련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테라 설립자 웹3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그루 단독 보도에 따르면 도건 테라폼 랩스 CEO가 싱가포르 기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웹 3.0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이 테라폼 랩스는 싱가포르 기반 벤처 캐피털인 인시그니아 벤처 파트너스와 함께 문샤 펠로우십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계획을 시작한다. 문샤 펠로우십은 웹 3.0 생태계 혁신을 위해 진행하는 자금 조달 인큐베이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테라폼 랩스와 인시그니아 벤처 파트너스는 각각 20만 달러를 초기 자본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3개월마다 최대 10개의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투자자들은 1차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루나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무슨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루나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며 정말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던 와중에 이 도건 CEO에게서 투자자들이 2차 충격을 받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건 루나 발행량 증가 커뮤니티 제한 채택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도건 테라폼 랩스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커뮤니티 제한 1164를 지지 베이스풀을 5천만 SDR에서 1억 SDR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이제 72시간 모두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만들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공급을 흡수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조치를 제안한다. 커뮤니티 제한 1164, 즉 루나의 하루 발행량 증가를 지지하여 베이스풀을 5천만 SDR에서 1억 SDR로 확대하고 풀 리커버리 블록을 36에서 18로 줄일 것이다. 그러면 발행 용량이 2.93억 달러에서 최대 12억 달러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USD를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는 생태계에 더 많은 외부 자본을 가져오고 USD에 대한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계속해서 탐색할 것이라고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황하게 현재 글이 쓰여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나의 가치, 테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발행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연준이나 기타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들과 같이 지금의 단기적인 상황을 무마하겠다고 법정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겠다라는 것이랑 다름이 없는데, 이 추가적으로 찍히는 법정화폐의 발행의 부작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길게 보았을 때 화폐 가치의 하락, 즉 도건 CEO가 현재 하는 것이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에 투자자들이 2차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에이다의 창시자이죠. 이 찰스 호스킨스에게서 하나의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테라의 사태가 사실상 설계가 되었다는 소식인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창시자 블랙록과 시타들이 이제 테라 사태 설계 루머를 공유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시타들이 제미니 거래소에서 10만 BTC를 빌린 후에 이번 UST 및 루나 하락을 설계 큰 수익을 얻었다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사진이 원문인데 이번 루나의 사태가 설계가 되었다라는 찌라시가 돌게 되면서 더욱 큰 충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 외에도 트윗이나 텔레그램의 공격 정황에 대한 증거 또한 나온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 이후에 트론의 CEO이죠. 이제 저스틴 선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저스틴 선이 루나의 다음 타깃으로 트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트론의 쇼펀딩 비율이 100% APR을 넘어섰다. 트론이 루나의 다음 타깃이 될 것 같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 2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다 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트론의 가격 또한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안인 만큼 이러한 설계 루머들은 블랙록과 시타들에게서 오늘 새벽 이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는데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과 시타델 루나 사태 설계 루머는 완전한 거짓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록과 시타델이 루나 사태를 설계했다는 루머가 확산된 가운데 이들 기업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포브스에 따르면 블랙록 대변인은 11일 기업이 UST 붕괴를 설계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이라며 우리는 UST를 거래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시타델 소식통은 시타델은 UST를 포함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도 거래한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사안인 만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 속에 혹시나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빠르게 입장을 밝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입장문 발표와 더불어서 EU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위원회 스테이블 코인 사용 억제 방안 고려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법정화폐 대신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원회 공식 입장이 아닌 논문 형식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앞서 유럽연합 재무장관은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이 유로를 대체하는 것을 막고 하루 거래량 100만 건 이상일 경우 발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UST 사태로 인해 금융 선진국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압박이 더해지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며 친화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의 상원 의원 패투미 의원 또한 한마디 거들게 되는데요. 이 UST의 사태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옹호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원 의원 패투미 UST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 손상되지 말아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인 패투미 의원의 경우는 한 컨퍼런스 콜에 참석하여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T 드라마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테라의 이번 사태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패는 선택사항이 되어야 한다며 무언가 효과가 있는지 시장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약간의 실패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패투미 의원의 의견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규제가 더욱 강력해지지는 않을지 여러 지정학적 위기 속에 신뢰도적인 측면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러한 것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주구장창 이제 부정적인 소식들만 계속해서 나왔느냐?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거부터 현물 ETF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SEC에게 서한을 보내왔던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SEC와의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안건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현물 ETF였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SEC와의 비공개 회의 진행,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시 80억 달러 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이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CNBC가 입수한 24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시 비트코인에 대한 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가치가 부여된다 주장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 측은 현물 비트코인 ETF는 선물 비트코인 ETF보다 위험하지 않다. 두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서로 밀접하게 추적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SEC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 여부 결정 마감일은 오는 7월 6일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공포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 SEC와 전 세계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비공개 회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테라의 UST뿐만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크나큰 하락을 시킨 이후 크게 상승을 시키려는 또 다른 설계가 아닐까 하는 이 음모론적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 1년 전과 비교를 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 관련 기조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내년에 제정하기로 하였다는데 이게 과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정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내년 내에 제정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법을 제정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2024년이 시행 목표라고 하는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지만 연차별 이행 계획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 계좌 발급 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새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업법이 제정되면 대체 불가 토큰, NFT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으로 포섭할 방침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죠. 이 CBDC의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내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크립토 마켓에 대한 시각이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진행하며 이러한 영향이 대한민국에도 미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잘 나아가던 크립토 마켓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기들로 인해 답답함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한 돌파구로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힘든 나날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점이겠지 또 여기가 저점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시장의 상황이 마치 지난 2018년을 연상시키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참 답답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까요? 전고점 대비 현재 60%가 넘게 하락한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이번 연도 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